자, 11월 9일입니다. 비트코인 현재 35,850달러, 약 36K까지도 지금 다와가고 있는데, 자, 일단 오늘 차트 분석 드리고, 그리고 ETF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하는 부분, 그리고 좀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레이스케일과 SEC가 이제 현물 ETF 관해서 논의를 하고 있다라는 이런 호재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의 팩트 체크가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좀 드릴 거고, 일단은 지금 솔직히 내가 지금 매수를 해야 되나 매도를 해야 되나 아니면 뭐 기다려야 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혼란스러우실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저는 한 가지 질문을 먼저 드리고 오늘 영상을 좀 시작을 해보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전부 다 매도를 한 상황이고 현금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물에 있던 코인들도 다 매도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계속해서 영상에서 앞전 영상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저의 투자 방식을 알려드리고 말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영상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저는 먼저 여러분들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딱 상황이죠. 자, 지금 샀을 때 오를 확률 50, 내릴 확률 50% 이렇게 반반이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왜냐면 정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오른다고 생각하고 살 겁니까? 내린다고 생각하고 기다릴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시 후에 여러분들께 저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저는 지키는 투자가 어떤 건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이 부분은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서 언급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질문, 제가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드렸던 이 부분, 이번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되시길 바라는 주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차트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차트는 지금 상승 이후에 횡보를 하고 있었는데 횡보의 모습이 점차적으로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상승 채널로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맞고 떨어지고 지지해주고 이런 식으로 계속 움직여주는 채널 형태가 보이는데, RSI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으로 지금 빠지는 모습이 여러분들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와 같은 부분이 또 언제도 있었냐면 이전에도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보시면 이전에 뭐 7월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상승을 좀 크게 했죠. 여기에서도 갑작스럽게 상승을 해줬는데 여기에서 보시면은 채널이 형성이 되죠. 이렇게 위로 조금씩 치고 올리는. 근데 여기에서 보시면 RSI 같은 경우에는 밑으로 빠지는 모습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여기에서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기대했다가 여기에서 아래 구간 깨지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렇게 더 큰 하락, 거의 이전의 움직임을 되돌려버리는 이런 형태가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이렇게 나온다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염두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채널 라인 움직이고 있는데, 그래서 덕분에 여기에서 위아래 이렇게 발라먹고는 있지만 여기에서 위에 구간을 뚫는지 아니면 아래 구간 다시 한번 깨트리는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지켜보셔야 된다. 만약에 여기 아래 구간이 깨지기 시작하면은 이 하락의 폭은 굉장히 클 수가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차트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체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어제 이제 파월 의장의 연설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 드릴 게 없습니다. 이번에 있었던 이 파월 의장의 연설 자체가 컨퍼런스 자체가 연준에서 연구 통계부라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가 창설 100주년을 기념을 하기 위해서 만든 컨퍼런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파월 의장이 나왔을 때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일정을 보시면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는 개회사 정도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채팅방에서도 이야기 드렸어요. 굳이 보실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드렸고, 실제로 그렇게 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들은 없었습니다. 자, 이제 ETF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건데, 지금 이번에 그레이스케일이 SEC와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에 관해서 논의를 시작했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상승의 폭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그레이스케일과
SEC에서 현물 ETF 출시를 논의하고 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지금 알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게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이제 현물 ETF 출시 논의를 하고 하니까 이제 기대감이 또 시장에 반영이 되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 오늘 뉴스입니다. 오늘 뉴스에서 비트코인 ETF 승인이 9일부터 8일간 열릴 수 있다라는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그리고 제가 어떤 이제 다른 곳을 찾아보다가 이 10월 28일 날 있었던 건데, 이렇게 아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11월 11일이 3차 데드라인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앞으로 이틀 남았죠. 아크 인베스트에서 출시한 게 11월 11일 날 이제 3차 데드라인이 나온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아닙니다. 제가 이런 거 보면서 잘못된 정보들이 정말 많이 판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현물 ETF 승인 심사 내년 1월로 연기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면은 내년 1월 10일입니다. 이런 식으로 연기가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내용 보시면 아크 인베스트에서 지금 여기 이제 뭐 블로그나 이런 거를 찾아봤는데, 보시면은 아크 인베스트에서 ETF 일정이 가장 앞서고 있다. 8월에 SEC가 연기해서 11월 11일이 3차 데드라인이다. 근데 여기까지는 맞는데 이것도 연기가 또 됐습니다. 그래서 11월 11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11월 11일 날 아크 인베스트에서 있는 ETF 이거 연기된 겁니다. 내년 1월로 연기가 됐어요. 제가 이제 뭐 검색을 저도 몇 번씩 해보고 하는데 정말 잘못된 정보들이 많이 판치고 있어서, 왜냐면 8월에 ETF 이 신청했던 거, 아크 인베스트에서 신청을 했던 거 연기가 돼서 11월 10일로 한 차례 연기가 됐는데, 그거 또 한 번 연기가 또 됐습니다. 그래서 11월 11일 날 아무것도 지금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거 참고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이 일정표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면 되고, 지금 이번에는 지금 이 SEC와 비트코인 현물 ETF 논의를 하고 있다라는 이 부분 때문에 긍정적인 건데, 여러분들 말 그대로 그냥 요점만 말씀드릴게요. 논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논의. 그리고 아까 말했던 거 지금 아직 넘어야 할 산도 많고요. 그래서 논의한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기대감이 올라갈 수는 있죠. 그리고 저도 저번에 말했던 거, 저는 예전부터 말씀드렸어요. 과거에 1년 전입니다. 이제 거의 2년 다 돼가는데, 규제들이 있었을 때 저는 여러분들께 다독였던 말이 뭡니까? 현물 ETF 승인을 발판하는 거다. 그러니까 현물 ETF는 무조건 된다라고 저도 계속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이건 이번에 막 태세가 바뀐 게 아니라 몇 년 전부터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었고, 현물 ETF는 무조건 될 거다라는 거는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근데 당연히 이제 시간이 언제냐, 그 기한이 언제냐인데, 물론 이때 영상에서 저는 2022년도 안에는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틀린 거고, 근데 문제는 저는 현물 ETF는 무조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 규제들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이거는 현물 ETF가 되기 위한 겁니다 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논의를 한다라는 이것 때문에 시장의 기대감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다가 오히려 이런 것들이 흐지부지 된다라고 하면은, 말했던 거 지금 여기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현물 ETF 승인될 수 있는 창이 9일부터 8일간 열릴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 뉴스 기사만 보면 어그로성이죠. 9일부터 8일간 열릴 수 있다, 승인이. 아직 최종 기한 답변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여기 기사 그대로 내용을 또 가져왔는데, 보면은 승인받을 수 있는 작은 창이 11월 9일 날 열릴 수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서 승인하지 않더라도 내년에는 승인될 것이다 라는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것뿐이지, 이 논의라는 자체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기대감이 지금 시장에 크게 반영이 되고 있다. 그 이유는 뭐냐? 코인이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여기서부터 갑작스럽게 상승을 하니까 지금 사람들은 계속해서 보는 시야가 점점 좁아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된다. 늘 말하죠. 공포에 사고 탐욕에 매도하라 라는 얘기를 전 지키고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다시 돌아와서 영상 처음 부분에 말씀드렸던 거, 여러분들 어떻게 할 겁니까? 오른다고 생각하고 산다, 내린다고 생각하고 기다린다. 자, 이걸 한번 보세요. 만약에 오른다고 생각하고 샀는데 내리면 어쩔 겁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는 뭐가 생기나요? 손해가 생겨요. 손해. 마이너스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이렇게만 생각해 보세요. 내린다고 생각하고 기다렸는데 만약에 올라요. 자,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죠. 저는 매도를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여기에서 가격이 이렇게 갑자기 내리지 않고, 저는 기다리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내리지 않고 여기에서 이렇게 쭉 올라갔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거 하나만 생각해 보세요. 제가 보는 손해는 뭘까요? 제가 보는 손해. 여기에서 매도를 해서 여기에 있는 수익을 못 먹었을 뿐 저한테 마이너스가 되는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제 잔고,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시드 머니가 잃는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올라와서 이제 더 오를 수 있겠지라고 이제 기대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만약에 오르면 정말 좋지만 만약에 여기서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제 시드가 줄어든다는 거죠. 마이너스가 된다라는 겁니다. 투자하는 분들이 가장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이 하지 못하는 게 뭐냐면 조급함 때문에 항상 잃는 겁니다. 이 조급함이 왜 생길까요? 욕심인 거죠. 욕심만 버리면 다 투자가 된다라는 이유가 뭐냐면 욕심만 버리면 조급함도 사라집니다. 그냥 여기에서 올라? 그럼 올랐을 때 또 눌림을 보고 기다렸다가 사고 하면 된다라는 거죠. 물론 자 봅시다. 자, 저는 지금 최근에 승률 굉장히 좋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매수했고 매도했고 매수했고 매도했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지표들도 있죠. RSI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이때 있어요. 제가 1월입니다. 이번 연초에 상승을 했을 때 여기에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올랐었죠. 올랐는데 저는 어디에서 팔았냐면 여기에서 팔았어요. 저는 여기에서 다 판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여기까지 올랐습니다. 여기까지 오른 게 거의 한 16% 돼요. 너무 아깝죠. 저 못 먹었습니다. 여기에서 팔았어요. 그리고 저는 계속해서 그냥 전 기다릴게요. 나중에 결국은 여기 내려와서 저는 이때 또 샀어요. 저는 말씀드립니다. 여기에서 그리고 이제 이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때도 저는 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말했던 거. 여기에서 이런 레드존이나, 근데 물론 이것만 보는 거 아닙니다. 레드존이 왔을 때 저는 팔았습니다. 팔았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지금 떨어졌으니까 저도 이렇게 떳떳하게 말을 하겠죠. 근데 여기에서 욕심 더 부리고 지금과 같은 상황이죠. 여기에서 욕심 더 부리고 더 올랐어. 여기에서 더 올랐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기분은 좋겠죠. 근데 리스크가 너무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들 쇼핑할 때 가성비 따지잖아요. 근데 왜 투자에는 가성비를 안 따지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봤을 때 여기에서 상승을 기대하는 이 리스크, 상승을 보고 여기에서 매수를 했는 리스크와 여기에서 떨어질 때 추가적인 상승이 있었을 때 이 높이와 하락을 했을 때 높이를 생각해 보면 가성비가 어디가 좋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물론 이전처럼 여기처럼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하락의 폭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더 큰 하락을 유발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팔았습니다. 만약에 여기 첫 레드존 진입했을 때 팔았다 칩시다. 이 정도 못 먹었습니다. 근데 여기 이 구간에서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저는 얻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 여기에서도 팔고 사고 이런 식으로 저는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팔았습니다. 이 지표만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시장 자체가 그래요. 시장 자체가 너무 지금 기대감이 너무 반영이 되어 있는 시장이라는 거죠. 사람들의 탐욕이 지금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지표 봅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지표들을 보는데, 자, 이것도 볼까요? 인플로우 보면은 거래소에 입금되는 단기 유저들 그리고 소액 유저들, 단기 유저들을 보면은 입금량이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건 뭐냐? 지금 상승을 너무 많이 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거래소에 입금해서 수익 실현을 하고 있다, 매도를 하고 있다, 매도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런 것들을 다 흡수를 하면서 가격이 버텨줍니다. 여기에서 이런 시간들이 좀 더 길어져요. 더 길어지는데 얘가 이렇게 버텨줬다 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털릴 개미들 다 이제 매도를 했네? 그럼 여기에서 살 수 있다 라는 이런 데이터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데이터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더 오르던 말던 상관없이 저는 여기에서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다라는 점 참고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거, 아파트 그리고 아니면 시계, 이 가격이 더 오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가격이 내린다고 생각하면 기다린다는 거죠. 저는
그리고 저한테 확신이 없습니다. 매수를 들어갈 타이밍이 아니라 저는 매도를 해야 되는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러면 네 언제 벌래? 도대체 그러면 그런 거 무서워하면 리스크 이런 거 생각을 그렇게 할 거면 너 돈 언제 벌래? 벌었다는 거죠. 벌고 있다라는 겁니다. 말했던 거 떨어졌을 때 저한테 확실한 이 확신이 생겼을 때 그때 매수를 한다라는 거죠. 그때는 강하게 매수를 할 거도. 말했던 거 공포에는 사람들 안 사요. 이때는 전 산다라고 하면 욕먹고 판다 하면 욕먹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리스크를 줄이려고 여러분들께 이 영상들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시드를 지켜주기 위해서 이 조급함 없애라고 이런 영상들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아까 말했던 거 여기에서 만약 내렸어요. 오른다고 생각하고 샀는데 내렸어요. 내 시드가 갈려요. 마이너스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패턴이 깨진다고요. 근데 만약에 오른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기다렸어요. 내린다고 생각했는데 기다렸는데 만약 올랐어요. 그때 여러분들 느낀 거 포모죠. 포모. 포모는 겪지만 제 시드는 변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왜 여기에서 내가 불안해하고 하는지 이해를 못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투자는 항상 조급함 없애고 욕심 없애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기다릴 겁니다. 다음 눌림이 있을 때까지 기다릴 거고 좋은 기회를 기다릴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멀리서 보면은 그러면 여기에서 과열이 됐다. 여기에서 지표가 이제 과열이 됐다. 이렇게 눌림 없이 쭉쭉쭉쭉 올라가면 어떡할까요? 이럴 때는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하냐? 말했던 거. 여기에는 코로나의 시기도 있었고 돈이 풀리고 있었던 경제적인 이런 모든 것들이 뒷받침된다라는 거죠. 근데 말씀드렸던 거. 반감기 있죠. 반감기 아직 멀었습니다. 반감기 멀었고요. 금리 인하 아직 진행 안 되고 있죠. 여러분들 지금 사가지고 만약에 한 1년이든 2년 놔두실 자신 있나요? 없잖아요. 금리 인하 아직 없죠. 반감기 아직 남았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호재들이 다 통합이 되고 현물 ETF 나온다. 승인됐다. 이럴 때는 과열된 지표 여기에서 이렇게 과열이 돼 있던 말던 그냥 사놓고 그냥 계속해서 그 흐름을 타고 갈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흐름을 타기에는 아직 이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방심하지 말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이때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이렇게 상승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이 상승을 했는데 그 이후에 다시 다 되돌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과열됐을 때 팔고 못 먹더라도 나중에 또 기회 잡으면 되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ETF 이제 호재 좋아요. 이런 부분들은 말씀드렸던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던 현물 ETF 승인에 뒷받침이 되는 이런 기사들 좋습니다. 근데 지금 이 기대감이 너무 과열되어 있는 상태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눈의 시야가 좁아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11월 11일 날 일단은 연기된 걸로 알고 있어요. 연기됐기 때문에 일단 내년쯤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는데 뭐 이런 기사들 저한테도 긍정적인 기사긴 합니다. 그래도 너무 방심하지 말자. 너무 또 욕심 부리지 말자.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마음에 영상을 올리고 있네요. 일단은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차트는 그냥 이런 형식으로 볼 겁니다. 간단하게 볼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이탈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추가적인 내용이 있으면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예원방 모집은 이번 11월 거 끝났습니다. 11월 거 끝났고 12월 1일 되기 전에 다시 한번 모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물 정예원방은 항상 모집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